미래는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랑 같이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서초구에 있는 뭐 대장하고 똑같다가 아니고 그 아파트 나쁜 아파트가 아닌데 상당한 입지 수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한 개도 없는 걸 한다 하면은 그건 진짜 아닌 거고. 네, 다른 데를 가셔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지를 다른 데로 그냥 가버려라. 카스볼님, 네. 최근에 또 임장 갔다 왔다면서요? 네. 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송동구를 다녀왔습니다. 성동을 또 왜 가신 거예요? 뭐 토어제 뭐 그 다음 걸릴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가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일단 최근에 그 강남 3구랑 네. 그 용산구가 토지거래로 재지정이 됐잖아요. 네. 성동구랑 마포구가 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네. 풍선 효과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동구는 강남을 이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의 확실한 대체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만 다녀왔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뜨겁다는 표현을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진짜 뜨겁거든요. 네. 뜨거워 해야 되는데 진짜 뜨겁거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좀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거래가 잘 된다는 말을 소장님에게 잘 붙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래가 너무 잘 된다. 뭐 요즘에는 갔는데 어제 가격금이 뭐 2천, 3천 들어갔다. 네. 오늘 거래가 됐다. 뭐 매물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고 또 요즘에 거래 대부분은 실거주자 거래인데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금요일 날 올라와서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와서 거래까지 하시는 분들이 제가 몇 분 봤습니다. 내 집을 미리 좀 사두겠다는 거죠. 뜨겁다는 게 무조건 좋게 볼 일만은 아니잖아요. 뭐 거래를 중개하시는 분들이야 거래가 많으면 좋은데 또 내 집 마련할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다 이 생각하긴 하거든요. 뭐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또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과연 진짜 성동구가 그렇게 괜찮은 입지가 맞는지. 성동구가 이제 강북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좀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강북구에 있는 이 성동구가 그 정도로 비싸야 되는 입지인지 사실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동구의 입지 수준을 볼 수 있는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성동구는 평균 평당가가 4,800만 원 정도로 성파구, 용산구보다 좀 아래에 있고 양천구보다는 좀 위에 있거든요. 네. 서울 25개 구에서 거의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 다음에 거의 성동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위 급지를 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사실 성동구와 비견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과천이나 판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동구의 입지 수준이 좀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지표네요. 네. 평당 가격이니까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래도 야 저 가격 너무 비싸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거주자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 어디서 오는 분들이 이걸 산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3년간 성동구의 전출입을 보면 성동구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구와 마주보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강진구가 있잖아요. 성동구 학군도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강남이라든지 강진구에 있는 강장동 학군에 비해서는 좀 약한 감이 없지 않아서 학군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남이나 강진구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구 북쪽에 있는 마장동이라든지 왕십리동이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동대문구와 생활권이 좀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대문구에 뭐 이문인경 뉴타운이라는 신축이 좀 들어서면서 동대문구로 좀 많이 전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거리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네요. 근데 이제 성동구에 관심을 이제 가질 만한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사실은 꼭 성동구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좀 견줄 수 있는 뭐 그런 많은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이 어떤 관점으로 좀 이 지역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냥 차라리 급지를 올려가지고 뭐 송파구에 있는 약간 좀 뭐 연식을 좀 낮춘다거나 되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성동구에 있는 구체적인 아파트로 좀 다른 구들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성동구가 있는 동쪽은 제가 오른쪽으로 나열을 했고요. 다른 왼쪽에 있는 구들은 그 왼쪽에 나열을 했는데 서울의 왼쪽 구역과 오른쪽 구역이네요. 네, 대표적인 주거지가 옥수, 구모, 횡단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단 옥수부터 보면 성동구에 있는 이편한 옥수 파크힐스가 있습니다. 평균 평당가가 6,600인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보다는
높고 마포구 대장이 프레스티지 자이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네. 성동구 2편화 옥수 파크힐스 정도면 성동구의 옥수동은 거의 마포에 있는 아이오는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동구에 선호하는 지역은 금호동이잖아요. 네. 신금호 파크자이라는 신축이 있는데 얘는 마포 레미안 공동 3차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당산 레미안 4차 영등포에 있는 그것보다는 살짝 높거든요. 연식을 좀 비교해보면 네. 연식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성동구에 있는 금호동은 거의 영등포 당산동과 좀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행당동을 보면 성동구 네. 행당 한진타운은 거의 강동구 롯데캐슬 퍼스트보다 시세가 살짝 낮죠. 연식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리고 네. 동작구에 있는 상도도착과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인데, 성동구에 있는 행당동은 동작구 상도동,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안파동과 좀 비슷한 수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동구의 입지 수준이 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행당한지는 이제 연식이 조금 오래됐으니까 견줄 수 있는 지역보다 입지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서쪽, 오른쪽 확실하게 이제 대표분들 아파트 딱 보이고, 그냥 단순하게 성동구가 어디랑 비슷할까요가 아니라 성동구 안에서도 아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경쟁자가 딱딱딱 되게 다양하게 보이네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저기 왼쪽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마포구 쪽으로? 아니면 차라리 성동구 이편 세상 옥수 파크힐스를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야 마포구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성동구가 우위에 있네요. 네. 이 경우는. 아무래도 성동구가 좀 네. 거주 환경은 좀 마포보다는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언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자가교통으로 강남을 가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마포구가 견줄 수 있는 지역. 3호선 타면 뭐 한두 코스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표 아파트만 가지고 입지를 살짝 알려주셨는데 성동구에 대한 좀 상세 입지 좀 네. 한 방에 조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좀 깔끔하게 좀 요약 정리해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동구의 한장 입지입니다. 성동구를 제가 6개의 권역으로 슬라이스를 냈는데요. 네. 일단 1번 권역은 성수동이죠. 여기는 수인문당선과 2호선의 교통, 그 다음에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서울숲 공원이 있고, 네. 제 문화예술의 중심이죠. 아주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 사실 또 여기 일자리도 좀 있고. 네, 자체 일자리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권역은 옥수동인데요. 옥수동은 3호선으로 한정류자만 가면 바로 압구정입니다. 한 코스. 네. 교통이 너무 좋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압구정, 서쪽으로는 한남동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훌륭하죠.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권역은 이제 금호동인데요. 3호선과 5호선을 좀 이용할 수 있고 한강과 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보이는 아파트가 좀 많이 있고 준신축이라든지 신축의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세 번째 권역으로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당동과 은봉동이 좀 섞여 있는데요. 일단 5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좀 교통이 있고요. 왕십리역이 사실 강북교통의 요충지잖아요. 4개 노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동구에서 학군이 가장 좋습니다. 무학중이라든지 네. 광희중이라는 학군이 좀 괜찮기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강도 있고 또 나름 뭐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일기 뉴타운인데 여기는 신도시 느낌이 나죠. 네. 성동구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지역인데 그 유일하게 신도시 느낌이 나는 그 도심 속에 있는 미니 신도시입니다. 평지고. 네. 2호선 있고. 네. 네, 좋죠. 청계천도 있죠. 그 다음에 6번 권역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5호선의 교통이 있고 그리고 청계천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 단점이라면 축산물 시장이 여기가 서울시 축산물의 거의 60% 유통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축산물 시장이어서 사람들의 편견이 좀 있긴 하죠. 뭐 조금 날씨가 너무 더울 때나 좀 흐리거나 그럴 때는 조금 뭐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6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확실하게 슬라이스를 내줬네요. 네. 그 건역에 대한 특징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 1, 2, 3번 순으로 보라 이런 말이죠. 네, 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내가 뭐 좀 비싼 거 사고 싶다 하면 저기 서울섬역 옆에 있는 뭐 제일 비싼 주상업 복합 아파트 이런 거 사면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다가가면 3호선이 이제 강남 일자리, 강북 일자리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위치가 좋고 또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저거는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윤곽만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 좀 더 나아가서 각 권역 안에서 조금 특징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포인트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번 권역의 성수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수동은 주거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주거지와 비선호 네. 주거지가 좀 명확하거든요. 아. 이거를 슬라이스를 잘 내야 되는데 네. 1번 권역 중에 1번 블록이 있습니다. 1번 블록이 사실 가장 알짜죠. 왜냐하면 왼쪽에 수인분당선이 있고 네, 북쪽에는 2호선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두 개 역을 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한강을 좀 마주보고 있어서 세게. 한강, 서울숲, 교통,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네. 1번 권역이 가장 이제 주요 섹터입니다. 일단 1번을 최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 네. 그 다음에 2번 블록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숲과 그나마 좀 가깝고, 네. 그리고 뭐 수인분당선이나 뭐 2호선도 그나마 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권역이고, 네. 세 번째 권역은 성수역에 있는 북쪽 권역인데, 네. 아무래도 좀 뭐 서울숲이라든지 수인분당선을 좀 이용하기가 좀 어렵고 주거지가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1, 2, 3번 순으로 보면 된다. 네, 그렇죠. 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이 좀 가진 게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네네. 아무래도 가격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드네요. 네. 자, 1번 건역, 네, 뭐 확실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2번 건역은 또 어떨까요? 2번 권역은 이제 옥수동이죠. 네. 옥수동은 이 옥수역이 3호선과 경기중앙선의 더블 역세권이고 한강을 접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초등학교와 뭐 중학교도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권역이죠. 그래서 1번 블록이 가장 좋고 2번 블록은 구모역 주변인데요. 네. 여기는 3호선이고 신축, 뭐 준신축 그런 상품성이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이제 두 번째 권역이고요. 3번 권역은 비역세권이고 네. 좀 언덕에 좀 있어요. 네네네. 언덕에 있고 인프라가 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걔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옥수동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기를 딱 세 개로 나눠주셨네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오히려 2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1번 블록을 해준 거는 사실은 저기에 똑같은 연식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희가 입지가 좀 더 좋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강의 가치가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선호하는 곳이죠. 지금 이제 구축 단지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조금 가지긴 가져야 되겠네요. 지금 실제로 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적어도 놓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거 보고 봐야 되겠다 하는 분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또 3번 권역, 그 다음 권역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3번 권역은 이제 금호동입니다. 네. 옥수동 옆에 있는 게 금호동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수동은 한강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세권보다 한강의 가치가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1번 권역이 네. 여기까지 갈만하면서 이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은 왼쪽에 3호선이 있고 오른쪽에 5호선이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신축도 있죠. 신금호 파크자이라는 그런 신축도 있어서 이편한 금호 파크힐스 같은 신축이 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를 좀 선호를 하고요. 세 번째 권역은 이제 언덕이고 역까지 거리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시장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뭐 깔끔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좀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좀 재개발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입지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비역세권이라도 한강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입지가 하나 나온 것 같고요. 네. 2번에서는 이제 신금호역 저게 5호선이고 3번은 저희가 이제 3호선인데 네. 3번 금호역 가까운 블락에는 지금 시장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입지가 약간 아쉽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좀 대충 이해는 되는데요. 4번 권역은 또 좀 어떨까요? 4번 권역은 행당동과 응봉동입니다. 일단은 1번은 왕십리가 강북의 아까 교통 요청지라고 했기 때문에 네. 왕십리를 그 도보권으로 갈 수가 있고 네. 신축이 지금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또 신축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왕십리 교통 상품성으로 가장 선호하는 블록이 1번 블록입니다. 2번 블록은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좀 있고 한강이 좀 뭐 중랑천을 넘어서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중이라는 학군이 나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재건축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선호하는 블록이고요. 세 번째는 행장역 근처인데 5호선이고요. 5호선의 남쪽과 북쪽에 2,000세대, 3,000세대 대단지 그런 기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상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약간 잠실수에 있는 그런 상가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긴 하죠. 네, 있어가지고 롯데마트 인프라든지 초, 중,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무학중이 성동구에서 가장 학군 실적이 가장 잘 되고 있어서 네. 좀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좀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면 행당역 주변을 먼저 이제 검토를 하지 않을까. 네, 세 번째 블록으로 볼 수 있고 네 번째 블록은 좀 비역세권이죠. 여기가 완전 가파른 네. 경사잖아요. 네. 역까지 거리가 좀 상당합니다. 네, 네, 네. 상당하고 비역세가 언덕이기 때문에 얘를 네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 1번은 왕십리역 하나로 일단 이야기가 끝날 것 같긴 하네요. 네. 워낙 지금 저기 노선이 많으니까 한 개 더 생기잖아요. 두 개 더 생깁니다. 2개예요? 네. GTX까지? GTX-C랑 동북선이 들어오고 있죠. 2번은 이제 아까 계속 강조했던 한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좀 따라 붙는 것 같고, 물론 아쉬운 거는 중랑천 뷰인지 한강 뷰인지 조금 헷갈린다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응봉역이 있고, 또 중학교도 선호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될 것 같고. 근데 거주민들은 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4번 이제 조금 중간에 껴있으니까, 저것도 납득이 되긴 합니다. 또, 그럼 마지막 5번 권역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5번 권역은 이제 왕십리동입니다. 네. 왕십리동은 뭐 허왕십리동과 상왕십리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같이 왕십리동으로 볼게요. 1번 권역은 뉴타운이죠. 왕십리 뉴타운이죠. 일기 뉴타운이고 청계천이 있고 그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중구, 종로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성동구긴 하지만 거의 중구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권역이고 여기에 단점은 중학교가 부재한 건데 도성고등학교가 이제 이전을 하고 중학교가 이제 올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대 단점이 좀 해결이 되는 그런 호재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 권역은 행당역의 북쪽에 있는 권역인데 여기도 오르막이 장난 아닙니다. 아파트가 옆에 있지만 옆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옹벽이 높아가지고 단지길이 좀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아쉬운 곳이 있죠.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균질성이 좀 있어서 그나마 거주 환경은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3번은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했죠. 이거는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세 번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1번, 2번은 좀 관심 있게 보고 3번은 조금 좀 그냥 참고만 하자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1번이 이제 조금 성동구가 아닌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기가 2번보다는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서울 한복판에 신도시 느낌이 나는 곳이 없잖아요. 평지이기도 하고 평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 환경은 너무 좋죠.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2번은 이제 오르막이 조금 심하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성동구에서 거의 최고봉 아닐까요? 맞아요. 거의 뭐 산행하는 기분 좀 들긴 하죠. 그리고 또 뭐 6번 또 권역도 있을까요? 마지막 마장동인데요. 마장동이긴 하지만 1번 권역은 왕십리까지 좀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왕십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뭐 입지 가치가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권역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 중에 5호선을 경계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는데 동쪽보다는 서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왕십리 접근성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5호선 왼쪽에 있는 2번 권역. 2번 블럭 자체가 뭐 학교도 좀 있고 가까이. 맞아요. 저 현대하고 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번 블럭이 축산물 시장이 좀 있고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거타운이 뭐 다소나마 좀 형성이 좀 되어 있고 초중학교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를 선호하고 3번 블록은 5호선의 오른쪽인데 사실 나홀로 아파트예요. 역세권이긴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한데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 혼자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아쉽긴 하죠. 주변에도 도로 정비 상황도 조금 아쉬워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마지막 블록도 있을까요? 6번이 끝입니다. 아, 끝이에요. 네. 거의 다 봤네요. 야, 이 큰 성동구를 어쨌든 그 상세 입지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조금 이번 기회에 야, 성동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건 알지만 이 블럭마다 그 특징을 좀 얘기해주는 분들은 잘 없는데 오늘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성동구에 대한 전반적인 입지 분석을 좀 해본 거고요. 이제는 좀 이걸 요약을 해서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실거주 만족도 높은 곳은 어디가 될까요? 아무래도 비쌀수록 실거주 만족도가 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성동구에서는 성수동이 가장 비싸긴 한데 사실 여기 있는 수요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 1번의 성수동이 가장 비싸긴 한데 네. 여기는 사실 일반적인 수요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대중들이 다 선호할 만한 입지 형태는 아니다. 맞아요. 좀 특색이 있죠. 아, 비싸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보편적인 네. 수요는 사실 이 옥수동, 금호동, 행당동입니다. 성동구에는 한강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신축, 네. 역세권 네. 그런 아파트들이 좀 똘똘한 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옥수 하이츠, 뭐 한남 하이츠라든지 네. 뭐 신축이면 이편한 옥수 파크힐스, 뭐 금호 파크힐스 네.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곳이긴 하죠. 아무래도 신축의 대단지의 브랜드 이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단지들이 2번, 3번, 4번 쪽에 조금 있다. 그 말씀이네요. 야, 그러면은 비싸고 입지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가성비 있게 내 집만을 좀 여기 성동구에서 해보겠다고 하면 너무 그렇다고 제일 저렴한 데 가세요라고 얘기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중간쯤 되면서 어디 이런 데라도 좀 관심 가지세요 하는 데 있을까요? 성동구가 가장 그 평당가가 비싼 게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일반적인 아파트가. 네. 가장 싼 게 거의 3천만 원 정도인데 네. 그거에 평균을 내면 대략 5천만 원 정도거든요. 네. 5천만 원이 평당이 좀 안 되는 네. 그런 가장 선호하는 곳이 행당역 주변에 있어요. 아, 네. 행당역이 초등학교도 바로 있고 네. 성동구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무학중이 중학교.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가 있죠. 네. 행당 한진타운과 네. 행당 대림입니다. 네. 네. 이 두 아파트가 가장 거주하기에 가장 무난하고 가격적으로도 다른 권역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를 낳은 학부모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찾는 곳이 행당역 주변이긴 합니다. 뭐 꼭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딴 것도 있겠지만 워낙 그 대중적인 아파트니까 네, 단지 관심 있게 보라 이 말씀이네요. 네, 세대수도 가장 크고요. 좋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옵션 질문 조금만 더 드릴게요. 성동구 고민하는 분들은 무조건 마포구 같이 고민하더라고요. 네. 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 지역을 다르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디가 좋고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마포구의 장점은 5호선으로 강북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네.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있어가지고 또 저쪽 마곡이라든지 상암의 일자리도 이동이 굉장히 좋고 공동역 주변에 자체 일자리도 있죠. 많잖아요. 네. 경의선 숲길 철도 공원이라든지 그런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도 성동구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조금 괜찮죠. 그리고 그에 반해 성동구는 오르막이 가파르긴 하지만 강남구를 마주보고 있다는 그 강남구 접근성 그 하나의 장점만으로 마포구가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사실 뭐 마포구도 오르막이 심한 곳은 심하죠. 맞아요. 여기만 오르막이 있는 건 아니긴 하죠. 네, 둘 다 오르막이 있긴 한데 성동구가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 측면에서는 이제 마포구가 두루두루 다 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강남은 성동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네.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네요. 네, 또 그렇기 뭐 때문에 있어요? 이제 시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 트렌드는 신축이 강세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신축이 어디가 더 많고 앞으로 어디가 더 많아질지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마포구가 좀 더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좋지만 그래도 한 표를 좀 준다면 마포구에 살짝 더 먼저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냥 끝낼 수도 있긴 한데 또 성동구 하면 꼭 나와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네. 그 옆에 주변에 트리마제라는 걸 고급 주상복합이 있잖아요. 네. 좀 걔랑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트리마제가 현재 평당 1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와, 벌써 1억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가격 진짜 아니었는데.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죠. 성수 1전략 정비 구역이 가장 성수 구역 중에서 그 입지가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한 25년도에 입주를 했을 때 제가 그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올해 만약에 그냥 입주한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네, 25년도에 입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완성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네, 맞아요. 그랬을 때 트리마셀보다 20% 높은 평당가가 한 1억 2천 정도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20%나 더 높다? 네. 왜요? 연식 차이도 나죠. 올해 입주를 했고 저 트리마제는 연식 좀 됐으니까. 네. 그리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죠. 대단지기도 하죠. 그래서 트리마젤보다 20%는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그런 아크로 리버뷰랑 시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성수 전략 구역의 그런 미래는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랑 같이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서초구에 있는 뭐 대장하고 똑같다가 아니고 맞아요. 그냥 샘플을 다 제시를 해주신 거네요. 왜냐면 그보다 더 서쪽에 더 비싼 아파트도 많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갈 것 같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와 잠원동 그 아파트 나쁜 아파트가 아닌데 상당한 입지 수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권역이 또 미래 가치가 더 밝은 거죠. 조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성동구에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그래도 요거 한 가지는 조금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성동구에는 키워드를 중요한 순으로 제가 4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한강입니다. 네, 한강. 두 번째로는 역세권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축. 네 번째로는 학군인데 무학중과 강의중의 학군이 가장 좋습니다. 이 4가지 중에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곳을 가면 성동구에서 내 집 마련하기에 정말 괜찮은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개의 키워드 중에 2가지만 하고 해도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 개도 없는 걸 한다 하면은 그건 진짜 아닌 거고. 네, 다른 데를 가셔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지를 다른 데로 그냥 가버려라. 뭐 동대문구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간에.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 3개 이상 만족되면 진짜 좋은 거네요. 너무 좋은 곳이죠. 그럼 만약에 2개다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다? 네, 2개 정도만 돼도 성동구에서는 이제 괜찮은 입지입니다. 4개 다 못 가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돼서 얘기한 건데 2개만 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귀한 말씀 좀 나눠주신 가솔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성동구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매월 또 멤버십에서 전해주고 있잖아요. 또 그 이야기들 또 궁금한 분들 있다고 하면 또 멤버십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지역들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 지역에 대한 뭐 깔끔한 입지 또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